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플레이트 콤팩터, 우리 현장에선 흔히 콤팩터라고 부르는 이 장비의 시간당 작업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쉽고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모든 피드백은 성심성의껏 스크립트에 반영할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연구소를 검색해서 방문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는 길, 설담연구소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플레이트 콤팩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단단하게 다지는 기계 같지 않나요? 플레이트는 판이나 접시를, 콤팩터는 다지는 기계를 뜻하는데요. 합쳐보면 판대기 다짐 기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장비는 주로 관상담 모래 다짐이나 소규모 포장 작업에 많이 쓰입니다. 주로 흙이나 자갈, 아스콘 등 다양한 재료를 밀도 높게 다져서 지반을 안정화하고 구조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죠.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다짐을 하거나 대형 장비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는 다짐 작업 자체가 어려웠지만 플레이트 콤팩터의 등장으로 소규모 현장에서도 정밀하고 효율적인 다짐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처럼 호기심 많은 분들은 어떤 기계를 쓰면 이 기계가 하루에 얼마나 일하고 일일 경비는 또 얼마나 들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물론 일도 못하면서 호기심만 많다는 얘기도 가끔 듣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희 건설 기술자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거칠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섬세하고 지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지가 저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특수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세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으세요. 그래야 다른 분야로 가도 인정받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하지만 이 자부심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일일 작업량 산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당 작업량은 왜 구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시간당 작업량을 알아야 1세제곱미터 M을 다지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경비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대매우기 및 다짐 작업 아이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어넣어 전체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계산을 넘어 프로젝트 예산 수립과 공정 계획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장비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신규 아이템을 만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딱 30분만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도록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담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플레이트 콤팩터, 작업량 산출 방식이 1M 기준과 1M 기준으로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이 두 가지 방식은 작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의 대매우기 다짐과 가치 부피 개념이 중요한 경우에는 1M 기준을, 도로 포장이나 기초 지반, 다짐과 가치 면적 개념이 중요한 경우에는 1M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건축, 토목을 비롯한 이공계 기술자들은 공식을 정말 잘 외우죠? 쉽게 외우는 팁을 드릴게요. 1000분의 F는 1M 구하는 공식, 1000분의 1은 1M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떤가요? 좀 쉽죠? 이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거짓말처럼 바로 기억이 날 겁니다. 플레이트 콤팩터의 유효 다짐 폭은 0.45m 45c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효 다짐 폭은 장비의 성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이며 실제 작업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표준 다짐 속도는 시간당 1.0km/km/hr인데요. 이건 시간당 1km 속도로 다진다는 의미예요. 이 속도는 현장 조건, 장비의 종류, 다짐 대상 재료의 특성 등에 따라 조절될 수 있지만 표준적인 산출 기준에서는 이 값을 사용합니다. 토요 다짐 횟수는 3의 N3, 다짐 두께는 10cm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다짐 횟수와 두께는 목표 다짐 밀도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현장 품질 기준에 따라 더 많은 횟수나 다른 두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작업 효율입니다. 작업 효율이란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적은 노력과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최적의 효율을 1로 보고 양호는 0.8, 보통은 0.6, 불량은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0.8은 하루 최상의 다짐을 100%로 봤을 때 80% 정도의 다짐을 양호하다고 보는 거죠. 이 작업 효율은 장비의 노후도, 작업자의 숙련도, 현장 여건 경사도, 집안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실적인 작업량 산출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니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당 작업량을 알아야 기계 경비에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단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핵심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누구보다 빛나고 남들과는 다른 기술자가 될 겁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모두 여러분의 과거 모습이었고 그 과정을 거쳐 올라오신 분들이죠. 그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트 콤팩터와 관련된 법률, 판례, 실무 사례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볼까요? 건설공사에서 플레이트 콤팩터 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신 법령에 따르면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를 발주자로 정의하는 등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즉 장비 사용 전 철저한 점검, 작업구역의 안전통행로 확보,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개인보호 장비 착용 지시 등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인천한 관문 보수공사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건설공사 발주자라 할지라도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주자가 아닌 현장 총괄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연천 역사 3층 담보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 중 자재 운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뿐 아니라 안전통행로 미확보, 안전교육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고 사례들은 형식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넘어 작업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감독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실무 사례를 보면 소규모 아스팔트 포설 작업에서 피니셔 사용이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는 플레이트 콤팩터가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때 1층 포설 두께는 7.5cm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원지반 다짐 장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조경 토공 작업 시 작업 현장이 산재되어 있거나 협소한 지역에서는 인력 시공을 고려하되 기계 시공이 가능한 곳에서는 플레이트 콤팩터와 같은 기계 시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실무 기준들은 건설공사 표준 품질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콤팩터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즉 진동병 수부진동 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간 제한, 주기적인 휴식, 그리고 진동 저감 기술이 적용된 장비 사용 등의 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작업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개인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플레이트 콤팩터의 시간당 작업량 산출은 단순히 비용 산정을 넘어 현장의 안전관리, 법적 책임, 그리고 효율적인 시공 계획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핵심 지식입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 연구소를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지문으로 꼭 확인하시고 유익한 정보에 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널리 이루은 건설 기술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설 기술자로서 여러분의 전문성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계산하는 것을 넘어 법규를 이해하고 안전을 우선하며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수행하는 총체적인 능력에서 나옵니다. 설담 연구소는 이러한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구글,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설담 연구소를 검색해서 방문하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